자, 이제 허생전 시작해 볼게요. 네, 허생전은요.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갈래라든가 성격, 주제 같은 걸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요거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글로 번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한글로 바꿔서 우리가 작품을 읽고 있는 것이다. 한문 소설이라는 점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성격을 보게 되면, 네, 요거의 성격은 굉장히 풍자적이에요. 좀 웃긴 면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자적,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마 주제의식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설이니까, 우리, 약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거의 그 시점을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이 돼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난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여운적 결말을 좀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좀 잘 드러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17세기가 배경이 돼요. 17세기 효종 때를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 주제의식이 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글읽기 부분에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거겠죠. 네,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상국 건설을 시도하는 걸로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삶의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죠. 무능한 지배층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배층의 비판과 허생이 관념적으로 글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이완이 나와서 시사삼책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능한 현실들이죠. 그 다음에 비판과 새로운 삶에 관한 것이죠. 이상국 건설이에요. 네, 새로운 삶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관념적으로 있지 말고 실리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면, 네, 아마 객관식 1, 2, 3, 4번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여기에서 실학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학사상 중에서도 중농학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중상학파하고 중농학파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실학사상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다. 거기에다 플러스 또 뭐가 되어 있다? 네, 북학사상이죠. 네, 북벌론에 관련된 또는 청나라하고 전략적으로 교류해야 된다는 네, 북학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여기에서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말 부분에 보면 다른 일반적인 고전 소설들은 행복한 결말, 완성된 결말에다가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요거는 미완성 결말을 맺고 있다라는 점이죠. 미완성 결말의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달라요. 일반 고전 소설과 다른 점에 해당이 되고, 자, 이 미완성 결말은 플러스 또 뭐가 됩니까? 독자들에게 네, 여운을 주는 여운적 효과가 있다.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건지 작품 마지막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일단 처음 시작 부분이 발단이죠. 소설의 시작 부분은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허생의 아내와 그 다음에 허생 간의 그 학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글 읽기에 관한 허생과 아내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발단 부분 첫 페이지의 주요 파악 내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허생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앞서 소개한 대로 제목 자체가 허생전이니까 이 허생은 당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일 겁니다. 주인공.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인 허생이 이 처음 부분에서는 관념적, 이상적 지식인이에요. 네, 관념적 지식인 계층이었고요. 관념적 지식인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능함입니다. 경제적 무능함을 지니고 있다가, 경제적 무능함을 지니고 있다가, 이어서 이제 그 운종가로 나가서 변 씨에게 돈을 빌려서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매점 매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허생이 매점 매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그거의 나쁜 점, 폐해를 알고 있어요. 매점 매석 행위를 하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포커스죠. 미리 허생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네, 비판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비판 가능이라고 써놓을게요. 이건 실제로 네, 수능형 문제들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매점 매석의 폐단을 알면서도 그가 행했다라는 건 너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허생의 인물형을 보면 입체적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네, 글읽기를 하다가, 관념적인 글읽기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좀 바뀐 거죠. 입체적 인물에 해당이 된다. 즉, 성격이라든가 특징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징 변화인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관념적이고 수동적이었던 허생이, 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 성격 특징의 변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관념적, 소극적이었습니다. 관념적, 소극적이었다가, 소극적에서, 그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소극적에서 결국은,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로 바뀌게 돼요. 네, 현실적,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이상적인 면모는 있습니다. 이상국 건설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고 여섯 번째 하나 더 이상국 건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건설을 시도하면서 일곱 번째 네, 이완대장 나왔을 때 나름대로 네, 시사삼책을 제시하게 되죠. 시사삼책을 제시한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니까 네, 무능한 지배층과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능한 지배층, 그 다음에 지배층과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낡은, 네, 발전되지 못한 네,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정리해 놓으면 뒤 읽기가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다음, 이제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고요. 남산 밑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난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간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네,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쭉 밑줄 들어갑시다. 자,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허생의 경제적 가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허생의 경제적 가난이라고 체크해 둘게요. 경제적 가난을 나타내는데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요거에 관련돼서 표현 문제가 내신용으로는 좀 더 잘 나옵니다. 어떻게? 삼순구식. 삼수는 30일이에요. 구식은 9끼. 자, 30일에 9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3일에 한 끼 먹는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가난하고 굶주림의 현실이란 내용입니다. 효종 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관념적인 북벌론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게 시대적 배경과 하고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아내가 현실적이죠. 그래서 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처 부분 동그라미 쳐놓고요. 미리 땡겨서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현실적이고 네, 실리적인 인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념적인 허생을 비판하고 있죠. 네, 관념적
그릴기를 하는, 허생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허생을 비판하고 있어서 이 첫 장면에서는 허생의 철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실에 대한 풍자를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허생의 처다. 그래서 허생의 가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생의 처의 관점에서 나타난 글이에요. 굉장히 남성들이 글 읽는 선비들이 하는 짓 보면 가관이란 내용이죠. 자, 이제 대화 부분으로 좀 갈게요. 자, 대화 부분으로 가서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거 먼저 체크할까요? 과거는 허생의 글 읽기 목적이 있죠. 자, 허생의 글 읽기와 관련이 되는 건데, 근데 허생이 그나마 벼슬이라도 하면 가난을 좀 면할 텐데, 허생의 글 읽기와 관련돼서 과거를 해야 되는데, 글 읽기와 관련해서 이마저도 추구하지 않아요.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해서 관련해서, 뭡니까? 입신양명이 있죠? 요거는요, 입신양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두 번째로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허생의 처는요, 허생의 처는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실용적인 학문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학문관을 소유했구나라고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실용적 또는 실리적인 학문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허생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라고 해서 다섯 번째 독서 부분으로 체크할까요? 좀 자세히 분석할게요. 독서 부분은 허생의 글 읽기 태도죠. 허생의 글 읽기의 특징이 뭐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관념적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글 읽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장인바치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자, 장인바치로 또 밑줄 들어갈까요? 자, 과거가 1번으로 만약에 번호가 매겨진다면 요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네모칸 쳐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장인바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상공업계층인가요? 장인바치라고 하는 것은 장인, 상업과 관련되는, 장사가 밑에 있으니까 요거는 공인과 관련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업과 관련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공업과 관련되는 건데 장인바치. 한마디로 바치라고 하는 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천한 거죠. 그래서 장인바치라고 해서 공업과 관련돼서 조선 후기 시대상을 보면 조선 후기에 어떤 공업 발달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공업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볼 수는 있으나 여기서 이것까지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양반이 장인바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질서의 붕괴, 양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붕괴를 얘기하죠. 양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인바치를 장인바치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해서 7번째 장사로 들어갑시다. 계속해서 과거, 장인바치, 장사 이렇게 하는 걸로 보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의 상업과 관련이 되는 거죠. 산업공상. 그래서 요거는 사대부 계층 과거 사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농이에요. 상이에요. 공이죠. 사공, 상 이렇게 되겠네요. 농업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상업과 관련이 돼서 조선 후기에는 농업보다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상업과 관련이 된다. 그런데 이 장사도 결국 뭡니까? 신분질서 붕괴의 암시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양반의 경제적 붕괴와 함께 같이 묶이는 거예요. 신분질서 붕괴도 암시되고 있다. 양반이 장인바치 일을 해야 될 상황, 장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래서 신분질서 붕괴를 암시하는데 이 상업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 후기의 상공업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8번째. 장사는 미천염들 어떡하겠소? 왈칵 성을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소만 되었단 말씀이요? 장사보단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도둑질, 오케이, 출제 포인트죠. 도둑질, 네모칸 별표. 요거는 좀 뭡니까? 신분질서라든가 어떤 조선 후기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과는 좀 연결할 수 없는 거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와, 조선 후기에 양반이 도둑질을 해야 될 상황이야. 이거는 조선 후기에 윤리의식이 붕괴됐음을 암시하는 거죠. 조선 후기 윤리의식이 붕괴됐음을 암시합니다. 붕괴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삼강오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왜?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이 전쟁이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59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좀 더 전쟁의 비참을 느끼려면 한 1580년에 태어났다고 치자. 10살 넘으니까 임진왜란 벌어져. 그래서 그거에서 겨우겨우 복구하려고 이리저리 힘들게 살고 있는데 또 병자호란이 벌쳐져. 그러다 보니까 1650년, 60년이 끝나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겪다가 하는 거예요. 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7, 80년을 전쟁 겪고 그다음에 그거 복구하는데 굶주리면서 살면 사람 돌아버리죠. 그래서 윤리의식이 당연히 붕괴된 거고, 그만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사대부 계층을 비판하는 거죠. 사대부 계층에 대한 풍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첫 장면 발단 부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허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생이 집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발단 부분이고, 이제 전개 부분에선 집 나왔어. 아이, 화딱지나 집 나갈 거야 하는 거죠.